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호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호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호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 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의 기준 등. 제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호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호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호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호 가명 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2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표준지침 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호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호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호 법령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4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5호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지 않고는 정보 주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6호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호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 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3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제4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제5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 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행위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제6항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 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 내역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란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신용평가기관 등 제3자로부터 수집하거나 인터넷, 신문잡지, 전화번호부, 임명록 등과 같은 공개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산되거나 생성된 경우에도 적지 않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너무 어렵게 할 경우 외판상으로는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 위축과 비용 증가만 초래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반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무의미해지게 된다. 따라서 정보 주체의 사생활이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감옥,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 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 표시로서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주체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가입신청서 등의 서면에 직접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방법 또는 자필 서명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화면에서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등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화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향후 입증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다는 통화 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어떤 개인정보를 왜 수집하는지를 정보 주체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고 제22조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는 명시적 동의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 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미리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보유 및 이용 기간은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알려야 하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알려도 된다. 이 경우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알릴 수 없는 사유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 주체가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 여부를 판단,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명함을 주고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 주체가 자동차 구매를 위해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고 담당 직원에게 명함을 준 경우 그 직원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었지만 자동차 구매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위의 예시에서 자동차 판매점의 직원은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지 않은 목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장소 등에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해도 된다는 명시적인 동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홈페이지의 성격, 게시물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 또한 이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예컨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정보 주체가 판매 물품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 이는 해당 상품의 거래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이용해도 된다는 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담당 직원의 회사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기재된 경우 이는 담당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한 목적을 위해서는 직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수집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직장인 우대 대출, 홍보성 이벤트 안내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목,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어야 한다.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대상 범위가 막연한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집 이용은 정보 주체로부터 보다는 제3자로부터의 수집 이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률에서 수집 이용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기만 하고 상대방에게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제3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시 신용정보보호 법률 제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보험업법 법률 제170조 보험료율 산출기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률 제14조 진료기록의 열람 등 병역법률 제11조의 2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의료법 제21조의 2 진료기록의 송부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2.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에 의한 의무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도 포함된다.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결합상품 리콜 의무, 각종 법령에 따른 본인 확인 또는 연령 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법령상 의무 준수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조작하거나 과장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가해 운전자와 직접 협상을 요구하면서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손해배상보험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상법 제719조에서 책임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고 그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허용된다. 사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 의무 준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법령상 의무 준수와 소관 업무 수행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령, 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에 주민등록법, 국세기록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목,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까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동의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만 증가시키게 되므로 계약 체결이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약 체결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도 포함된다. 예컨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계약 체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미리 조사 확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 계약 미체결 시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계약 이행은 물건의 배송, 전달이나 서비스의 이행과 같은 주된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부수 의무 즉 경품 배달, 포인트 관리, 애프터 서비스 의무 등의 이행도 포함된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 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리권 확인을 위한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계약 체결 등 법률 행위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단순히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 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 2에 따라 수집이 제한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복지 제공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보다 중요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제4조 제1호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해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정신미약, 교통사고, 수술 등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태풍, 홍수, 화재 등 재난 상태에 고립되어 있거나 납치, 감금 등 범죄자들의 수중에 구금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소불명, 전화불통, 이메일 차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정보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전화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화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보 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이 멀리 떨어져 있어 동의를 받기 어렵다 하거나 단순히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 내역을 알려야 한다. 급박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계속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명백히 정보 주체 등의 이익을 위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이 명백하게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익이 되지만 동시에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문제는 제3자에게는 명백히 이익이 되지만 정보 주체에게는 손해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이 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월등한 경우에만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은 정보 주체의 생명, 신체상 이익을 앞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이 급박해야 한다. 정보 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파목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요금 징수 및 정산, 채권 추심, 소재기 및 진행 등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조사 확보하는 경우 영업비밀 유출 및 도난 방지,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사업장 내 시설 안전을 목적으로 한 CCTV 설치 등 법률상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2. 명백하게 정보 주체 권리보다 우선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또한 정보 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을 형량한 결과 명백하게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이 월등해야 한다. 이유에서는 정보 주체의 이익과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정보 주체 권리가 개인정보 처리자 기타 제3자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이익을 기하여 처리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이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당한 관련성과 합리적 범위 내의 수집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고 그것이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성이 낮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목 친목단체 운영을 위한 경우 친목단체는 친목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친목단체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전제로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 상호가 친교하면서 화합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말한다. 친목단체는 내부 구성원 간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외부적 단체의 의사표시 내지 외부적 영향력 행사를 전제로 하는 정당, 종교단체 및 언론 등과는 구별된다. 친목단체의 운영을 위한 사항이란 1. 친목단체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 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 여부 및 활동 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 원칙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그 목적 외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수집 목적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오히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비용이나 비효율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15조 제3항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리적 관련성의 기준이 되는 당초 개인정보가 수집된 목적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 해당 수집 목적을 의미하는 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한편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감옥,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적법하게 수집하여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 제공의 목적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 제공의 목적이 서로 그 성질이나 경향 등에 있어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목,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이 수집 정황이나 처리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정황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내용, 추가적 처리를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 주체 간의 관계, 현재의 기술 수준과 그 기술의 발전 속도 등 비교적 구체적 사정을 의미하고 관행은 개인정보 처리가 비교적 오랜 기간 정립된 일반적 사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 사정이나 일반적 사정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다목,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추가적 이용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 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는 추가적인 이용의 목적이나 의도와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 주체가 구매한 재화나 용역과 관련하여 구매 시 알려주지 못한 사항을 알릴 목적 연락을 한 것이 다소 정보 주체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여 언제나 부당한 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에 해당 침해 내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라면 이는 당연히 부당한 침해로 보아야 한다. 한편 침해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가 예측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이용이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라목, 감형 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형 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조치의 내용은 감형 처리나 암호화 등의 조치에 그치지 않는 바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침해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형 처리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각 감형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다. 마목,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스스로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 기준은 각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한 상황이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야 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 조사의 원칙,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이 적용된다. 한편 개인신용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에 관해서는 제32조 제6항 제9조의 4, 제33조 제1항 4호에 따라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4. 벌칙 규정. 수집 이용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제15조 제1항 위반,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 주체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제15조 제2항 위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한편 제15조 제3항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제1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18조 제1항 위반에 관한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5. 질의응답. 이전에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해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도 문제가 없는지. 응답. 경품 이벤트를 통해 이벤트 활용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상품 광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상품 출시 안내, 이메일 발송 등의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홍보 목적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7위 정보 주체로부터 제공받은 명함이나 전화번호부,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응답.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 주체가 동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화번호부,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 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7위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는 장래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보 주체가 동의할 시점에서 확정한 동의를 받아야 할 항목을 모두 열거하고 그 외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항목을 포섭하는 의미로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응답.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의 용어를 써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정보 주체 동의 시 수집할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을 나열하면서 등을 써서는 안 되며 추후 업무상 새로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7위 직원 채용 시 이력서 등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직원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응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과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임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는 바 이는 법령에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타 정보의 경우에도 구직 예정자의 개인정보 또한 그 수집, 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구직 예정자의 동의가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직원에 관한 정보는 계약 체결 목적뿐만 아니라 복지, 노조관리, 위탁 등의 목적으로 활용 여지가 높고 민감 정보를 수집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채용 시에는 입사 서류에 채용을 포함한 회사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대상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위해 은행에 전세계약을 제출하는 경우 전세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은행은 임대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은행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가 어려운 경우로서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은행은 전세계약 대출을 함에 있어 임대차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세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된다. 즉,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보증금의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은행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없으며 임대인의 개인정보 역시 단순히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처리되므로 임대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적다. 따라서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동의 없이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제한된다. 질의.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14조 2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응답. 시행령 제14조의 2는 법 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법 28조의 2에 따라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과 구별된다. 가명정보이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없더라도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질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응답.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법 제23조 또는 24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바 법 제15조를 근거로 추가적 이용을 할 수 없다.